유선남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선남님 나와 계시죠? 테슬라와 애플에 관한 뉴스는 일부에서 잘 다뤄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저는 반대로 미래의 일인 이번 주에 있을 중요 이벤트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나 고용과 전반적인 산업에 관한 데이터가 정말 폭발적으로 많이 나오는 주인데요. 거기다가 FOMC 회의로 공개까지 나온다고 하면서 이 네 가지 이벤트에 집중해서 각각의 이벤트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주목하셔야 할 포인트들을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사실 내일 있을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 FOMC 회의록 공개인데요. 사실 저번에 일단 점도표가 발표된 만큼 회의록에서 오갔을, 그리고 사실 새로운 사람들이 오기 직전 이제 마지막으로 있을 사람들의 마지막 FOMC 회의였던 만큼, 마지막 점도표인 만큼 여러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집중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거주비와 서비스 지표입니다. 파월이 연설 중에 대놓고 거주비가 내년 초중반이 지나서 내려오기 시작할 거다. 그리고 반대로 서비스 비용은 내년 초중반에는 오를 것이라고 이야기한 만큼, 그리고 이것이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지표에, 그리고 피봇이라는 지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또 점도표 기준으로 봤을 때 최종금리 범위가 4.9%에서 5.6%로, 그리고 사실상의 금리 인상을 곧 멈출 것이라고 이야기한 만큼 그것이 언제쯤으로 예상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연준위원들이 얼마쯤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이야기도 사실 내일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에 다 같이 연속돼서 발표되는 정보가 있는데요. 바로 ISM 제조업 지수, ISM 서비스 지수도 사실 계속해서 발표가 됩니다. 이 지표들도 사실 굉장히 커다란 영향력이 있고 리포트 내용도 굉장히 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할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테슬라에서 중국에서 생산을 줄인 것처럼, 애플에서도 주문을 줄인 것처럼 전체적인 미국 내에서의 제조업 지수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가 있기는 하지만, 의외로 최근 제조업 지수가, ISM 제조업 지수가 아닌 최근 제조업 지수가 나쁘지 않았고, 의류 쪽 어닝이 좋았던 만큼 섹터별로 어느 정도 방어가 돼줄 섹터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지수가 사실상 곧 발표될 인플레이션 지표와 직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몇 번 이 ISM 제조업 지수를 다뤄드리면서 몇 번 얘기를 해드렸던 만큼 아무래도 각각 이 구매 관리자 지수에서 나오는 각각 첨부되는 인터뷰들과 종사자들의 이야기들과 또 주문량과 생산량, 백오더, 고용 등등 미래와 현재 그리고 과거에 대한 이해가 총망라된 리포트가 ISM 구매관리자 지수에서 나오는 만큼 꼭 집중해서 볼 것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번에는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에 관해서 각각 섹터의 관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가격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그리고 백오더를 얼마만큼을 남기고 있는지, 재고를 얼마나 남기고 있는지, 가격을 얼마나 더 내릴 건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과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견들을 꼭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꼭 미래의 가격에 영향을 줄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 관련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사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수요의 하락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수요의 하락은 오늘처럼 섹터의 하락은 1등 기업에게 더 많은 악영향을 주기 마련이거든요. 결국 애플과 테슬라에서도 주문량을 줄이거나 인도량을 생각보다 많이 달성하지 못한 것처럼 어떤 섹터의 하락이 있을 때 결국 그 지분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기업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경기 침체가 우려가 있는 만큼 많은 1등 기업들의 컨센서스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성장성이 줄어들어 그 성장성의 프리미엄, 1등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니, 그 섹터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PMI 지수와 제조업 지수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농업 고용지수입니다. 사실 이게 재미난 게 비농업 고용지수를 살펴보시면 예상치가 20만으로 잡혀 있습니다. 사실 20만으로 잡힌 지는 거의 3개월 가까이 됐는데 재미난 게 최근 2개월 동안 계속 예상치가 20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31만, 29만 등등 너무나 좋은 성적이 나와서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비농업 고용지수는 여전히 좋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좀 기대가 좀 안 돼요. 최근 1년간 사실 4월을 제외하고는 매번 거의 예상치의 50만 이상 넘게 컨센을 넘은 만큼 비농업 고용지수가 잘 나올 때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가 잘 나올 때 시장이 보통 안 좋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 지수가 최근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게 생각되는 만큼 반대로 또 타이틀 42라는 정책이 있는데 이민자 추방 법안이라는 정책이 연장된 만큼 여전히 노동자 부족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많은 감축이라든지 아니면은 노동자가 뭐 부족하다는 섹터가 사실 상반된 부분이 많습니다. 감축되는 곳은 대부분이 고임금 노동자들이고요. 그리고 보통 노동자 부족이 이어지는 곳은 저임금 노동자들인 만큼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서 비농업 고용지수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대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계시는 임금 지표입니다. 이번에 결국 임금이 발표가 되는데 뉴스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해고되고 뭐 은행들에서도 해고를 진행하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감축 소식들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이것들은 말씀드렸다시피 고임금 노동자들 위주로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것들을 말하는 표현이 rich recession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상대적으로 반대로 저임금 노동자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의 정책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강화 등등 임금 상승에 뭐 타이틀 42의 연장이라든지 아직은 임금 상승에 순풍을 달아주는 이야기와 뉴스들이 너무나 많아지면서 아직까지는 높은 임금 상승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파월이 저번에 연설할 때도 임금 상승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시장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약 0.4% 정도 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주변에 레스토랑을 가보더라도 혹은 제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사실 보통 저임금이나 혹은 뭐 내가 만약에 뭐 레스토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노동자분들 관련해서 아직은 노동자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보통 임금 조정을 할 때 12월부터 혹은 1월부터 새로운 임금을 받게 되거든요. 만약에 보통 계약 기간이 1년 기준으로 12월에서 1월로 넘어가는 달에 보통 임금 상승을 원합니다. 그 새로운 임금을 받게 되고 보너스도 12월 달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이 이번 혹은 다음번 임금 데이터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면서 아무래도 임금 상승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소식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다면 확률적으로 이번 주에 나올 소식들이 사실 대부분들이 시장에는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번 주는 크게 변동성에 유의해 줄 필요가 크다고 보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노동 관련 지표는 좋게 나와주면 시장에는 악영향을 주고 있고요. 반대로 제조업이나 뭐 비제조업 혹은 뭐 이런 경기 침체 관련 경제 상황에 관련된 뉴스는 안 좋게 나와주면 또 반대로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만큼 이런 것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꼭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사실 요즘에는 많은 뉴스들이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시장의 선반영 부분들을 크게 유의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여기까지 제 의견들과 여러 뉴스들과 앞으로 있을 일들에 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꼭 코멘트와 채팅창에 달아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